이번 영상은 저번 촬영 때 미처 올리지를 못한 봉돌의 가감법, 어떨 때 봉돌을 무겁게 달아주고 그리고 어떨 때 봉돌을 가볍게 달아주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 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전유동이나 전청 낚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쉽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도 담긴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봉돌입니다. 봉돌.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봉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1호 채비를 끓이면서 1호지에는 1호 수중지 그리고 밑에는 잔존브릭을 잡아주는 그런 봉돌로서 이렇게 채비를 끓입니다. 끓이지만은 면사 매듭 없이 하는 이런 낚시는 어떤 봉돌을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가 솔직히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봉돌, 어떤 봉돌, 조류가 빠를 때는 어떻게 하고 느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어떨 때 어떤 봉돌을 다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은 먼저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원줄의 굵기, 내가 2호 원줄을 사용하느냐 3호 원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봉돌의 굵기도 조금 틀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줄의 굵기에 따라서 봉돌을 가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투척을 하는 거리가 바람 낚시를 나는 좋아해서 발 앞에서 나는 낚시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또 가벼운 봉돌을 달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는 바람 낚시보다는 조금 먼 곳 장타를 30-40m 이상을 던져서 내가 낚시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30-40m가 되는 그 원줄을 내가 봉돌로서 이렇게 쭉 당겨야만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보다 무거운 봉돌을 또 던지는 거리에 따라서 봉돌을 좀 더 무겁게 달아주느냐 가볍게 달아주느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류의 속도죠. 조류가 빠르기가 어떻게 빨리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내 채비가 가벼운 봉돌을 달면은 아무리 내가 테크닉이 좋더라도 빠른 조류에서는 떠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빠른 조류에서 조그만한 봉돌을 달아서 그것을 내가 채비를 내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표층 가까이에 떠서 가는 채비를 밑으로 당겨주는 것은 봉돌밖에 없기 때문에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떠서 가는 각을 조금 더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봉돌로서 내 채비를 내리는 그런 조류의 빠르기를 보면서 봉돌을 가감을 하는 방법. 조류가 흐르지 않은 곳에서는 바늘의 무게만으로도 내 채비를 한 6-7m 이상 이렇게 서서히 내릴 수가 있지만은 조류가 빠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채비를 끓여줘야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견제 동작에 내가 하는 그 습성이죠. 견제 동작이라는 것은 낚시에서는 필수 동작입니다. 반유동을 하든 전유동을 하든 전청 낚시를 하든 낚싯대를 슬쩍 이렇게 들어줘서 밑에 채비를 슬쩍 띄워준다든지 아니면은 쭉 이렇게 조류를 타고 흘러가는 내 채비를 조금 긴장감 있게 쓱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견제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제 동작의 방법도 내가 이 조류에서는 내가 밑에 봉돌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든다 하는 봉돌을 달았을 때는 빠른 조류에서는 쓱 끌어올리다가 다시 놓아버리면은 채비가 더 이상 내려가지가 솔직히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쭉 흘러가면서 원줄이 길게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긴 원줄을 다시 이렇게 내리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견제 동작이 이 조류에 맞게끔 살짝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조류가 늦을 때는 조금 길게 한번 들었다가 놔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뽕돌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낚시 방법이기도 합니다. 면사 매듭 없이 하는 이런 낚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 자체가 어렵습니다. 고기가 잘 낚일 때는 낚시같이 쉬운 것이 없지만은 고기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채비를 잘못 꾸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은 고기도 더 잘 안 되고, 그리고 반유동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이 전청 낚시나 전유동 낚시를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하다가 다행히 고기가 물어주면은 야, 이 낚시가 정말로 재밌고 야, 정말로 잘 통하는 그런 조법이구나 하고 막 인식을 하겠지만은 낚시란 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던진다고 팍팍 물어주는 것이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기가 안 되면은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반유동 낚시로 자기가 즐겨했던 그런 낚시로 채비를 교환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유동이나 전청 낚시를 되도록이면 좀 손쉽게 조금 빨리 이렇게 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낚시를 가실 때 호주머니에 있는 구명복 안에 있는 고부리 막대지라든지 아니면은 반유동 채비를 집에다가 고이 이렇게 모셔두고 일단은 반달구슬을 집에다가 놔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반유동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면사매듭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면사매듭을 이렇게 활용을 하여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일정한 수심을 이렇게 내가 발 앞에서 낚시를 하는 곳이 한 6, 7m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면사매듭을 한 10m 정도에다가 이렇게 면사매듭을 묶어서 내 눈으로 내 그 채비가 물속에 내려가는 것을 직접 면사매듭을 통해서 아, 지금은 한 몇 메다 정도 내려갔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